141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상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방성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야탑임의 삼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도민들의 건강 휴식권을 위해서 우리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매진을 하고 있고요. 요즘 예산 시즌인데요. 열심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친환경 농업이 뜨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그 경기도의 그 비전이나 과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요즘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아이들의 학교 급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 기후 환경에 대한 대비인 거예요. 탄소 저감에 대한 친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유기농, 무기농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산 확보하고,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증 기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엄격한 표준을 좀 마련해야 되고, 그 관련되는 이제 단체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출하회가 있고 친환경 연합회가 있고 또 각종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이나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으로 제공하게끔 제도적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중동 전쟁으로 해서 보면 식량 안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뭐 해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때문에 폭우, 폭설, 폭염 올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지금도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입으신 분이 있는데요. 특별 재난 안전구역도 선포하고 예비분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 복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비했을 때 이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문제, 보험 문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식량은 곧 뭐 쌀이라든가 이런 과일 문제가 이 식량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 지금 그 우리나라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또 이게 안보하고 연결될 때는 비축해야 되고 가격 문제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농에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주가 국가하고 역할, 또 시군과의 역할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경기도에는 그 90개의 승마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경기도의 말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좀 전에 말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었는데 말이 이제까지는 이제 그 스포츠로 해서 경마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도민들의 휴식과 레저 활동을 되는 치유 승마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승마 이제 말공원 이런 것도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승마 치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에 말산업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치유 이 승마에 대한 부분이 보급이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거냐 이런 숙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건강이나 휴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해주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매진해서 제2의 저 말도 좀 각광받는 스포츠나 레저로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뭐 보관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농업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전통 농업하고 크게 보면은 도시 농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 농업은 이 기존에 생산해서 고급화, 특수화, 기능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탄수화물이지만은 건강에도 좋은 가루쌀 등을 생산해서 대체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고급 또 화장품 재료로도 쓰일 수 있는 특수화, 기능화된 그런 전통 농업이 가야 되고,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농업, 치유, 체험농업,
뭐 이런 등이 발전을 하면 우리 도시민들이 농어촌 자원을 본인들의 건강이나 휴식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장으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단적인 우리 성남에 시민공원이 있거든요. 시민공원에 가족형, 체류형, 그다음에 치유형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좀 보급을 하고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또 반려동물, 반려식물하고 연계하는 것도 그거의 도시농업의 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과 프로그램 사업화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 각 가정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반려동물 뭐 보호 및 뭐 문화 확산 뭐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크게 보면 이제 기존에 유기된 반려견이나 동물을 입양하는 그런 게 있는 정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이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 간의 문화인데 반려 유기견에 대한 거는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권역별로 만들어 있어서 거기 이제 유기센터가 같이 마련돼 있어요. 거기에 유기시키고 그다음에 입양해서 그 훈육하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반인들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문화 확산인 거죠.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이웃 간의 갈등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또 일반 그 출입 부분이 거의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동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에 출입도 약간 좀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문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문제도 있을 거고 취약계층의 반려견 취약계층의 보호 이렇게 지원해주는 문제 여러 가지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입양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문화 확산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바다 발전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바다 하면 가슴 두근거리는 건데 경기도의 바다가 몇 개 시군에 걸쳐 있는지 아세요? 3개 시군 아닌가요? 아, 땡. 5개 시군에 걸쳐 있어요. 이거 그래서 많네요. 김포, 시흥, 안산, 평택, 화성 이렇게 있는데 혹시 경기 바다 그러면 팔경 이런 거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경기 바다 팔경을 만들고 그 바다 해양 둘레길도 만들고 또 어디 가면은 이게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거나 섬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하고 말씀드린 그 갯벌 체험이라든가 또 어장 체험 그래서 해양 체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전을 시켜야 될 거고 요즘 또 해양 치유도 치유의 한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서 경기 바다 팔경을 완성을 하고 또 이 수도권하고 충청도에 3천만의 인구들이 경기 바다 팔경 둘레길 또 거기에 먹거리 섬문화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하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제부항이나 또 전곡항, 김포의 대명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항 자체로도 우리가 개발이 되지만 아까 얘기하는 종합적인 그 팔경 문화라든가 해양 문화에서 경기 바다가 이제 또 그 중국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관광 문화하고 어우러지는 좋은 장소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양 부분은 관광, 레저, 휴식, 치유, 체험 요구하고 어우러져서 발전시키는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도가 네,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경기도민과 성남 시민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남 시민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인데요. 오히려 농정해양위가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 도시 성남, 그다음에 소비의 중심지 성남, 또 4차 산업의 중심지 성남의 이 농업 부분에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 성남 시민에게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농업 분야, 치유, 체험농업,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전통농업에서 고급화되고 기능화되고 특수한 그 쌀이라든가 농수산, 축산물 등이 우리 성남의 소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다가올 때 함께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소비와 생산이 함께하고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함께하는 좋은 중심지 성남이 되리라 보고요. 그 중심에 방성환 도의원이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